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가 있었고 의원들이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단은 중단해야 된다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음. 저는 뭐 합당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뭐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거기 네. 그대로 가는 게 옳죠.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중이 모였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결국은 이제 의원들이 얘기했던 포인트도 합당을 한사코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결론이 난 건데 또 뭐 이러면 또 합당주의자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민주정부에서 여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덩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합당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 혹은 미숙한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의원들이 총의를 통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닌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과연 총선이 있는데 지선 후에는 되겠는가? 다음번에는 가능할 다음번엔 것인가? 가능하겠는가? 그럼 또 총선 지나면 또 그때는 가능하겠는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 생각되는 지점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 부분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을 보류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말자 이런 공감대는 좀 어떤 취지에서 형성됐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13일까지 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만 질질 끌어버리면 네. 그 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됐건 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13일 이후로까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버린다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선 준비하는데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고 민주당에서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때까지 모 아니면 도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잖아요. 지선 일자는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에서도 네 분 아닌 네 분이 돼서 4분 5열 돼가지고 지선 준비를 제대로 못하느니 지금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지선 준비에 만반을 하면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 지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어떤 결정이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해 볼게 하는 상태로 시한도 없이 질질질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지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합당 논의하는 사이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합당 얘기 한창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간 의총 결과 보셨잖아요. 네. 장윤 선배는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게 그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게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면. 근데 정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전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대표가 극비에 추진해서 결정, 뭐 방북이라면 모르겠어요. 뭐 평양에 간다, 뭐 이런 누가 특사로 간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사실은 내부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수기 결과를 가지고 합당을 추진하고 발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매체들 저희들도 그렇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앞단만 나오고 이제 뒷단은 안 나온 것 같은데 8월 전당대회 때 추진하든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당청 간에. 예, 그런데 그렇군요. 그 뒷단까지 못 간 거죠. 진도가. 그래서 일단은 접어. 그렇게 해서 통합 추진은 일단은 이제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는 국회의원 전체 민주당 의원 수가 162명인데 한 20여 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고 그 한 분이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아마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김영진 의원은 수미일관하게 지속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도 그냥 욕 댓글이 달리는데도 수박 김영진 김영진 달리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그 전략통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민주당이 이제 전략 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라인이고 이제 이분 판단에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대선 잊지 말아야 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 8% 했고 김문수가 41% 했다. 49였다. 1% 싸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기거나 간당간당하게 이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거나 이렇게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큰 틀에서 합치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하려면 지방선거 전에 해야지. 지방선거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무슨 합당이야. 이제 이런 판단을 갖고 계세요. 하면서 평소 지론이시라 대통령처럼 이분도 평소 지론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합쳐야 된다라고 아마 세게 얘기했을 텐데 한 명이라고요? 지금 김영진 의원 이야기만 나와도 지금 저희 댓글창이 난리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구도 역시나 매우 뜨겁다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소신 발언. 네, 또 그중에 또 한 분 같은 게 소신 발언이 또 다른 사람 익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방선거 후의 합당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라고 발언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분의 실명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위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합당이란 대의 명분엔 동의를 하지만 시점적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 중론이었고 무조건 합당해야 된다는 김영진 의원의 의견과 그냥 후에 하는 것도 약간 갸우뚱하다 이런 의견 정도가 한 명 정도 있었다. 소개를 좀 해드리는 상황인 건데 그 박수현숙 대변인이 사후에 이제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대의 명분은 동의를 하지만 대표가 이렇게 깜짝 발표식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동의를 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해야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의견을 모으지.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일단 당내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 선후 관계를 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승 전략을 짜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는 게 좋겠어. 자, 나의 이런 판단과 생각을 일단은 당 내부에 우선 이제 최고위 지도부하고 공유를 하고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견을 모았으니 제가 이거를 조국당 쪽에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입 닫으세요. 보완 철저하고 그 다음에 조국당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국당에서도 그 언지를 받았으니 그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럼 양당 지도부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무위 그 다음에 의총 이런 거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산 넘어 산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도부 사이에서의 컨센서스는 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니 조국당에게 제안한다 이렇게 했어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분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정청래 대표가 전날이죠. 전날 9시 밤 10시 40분경에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모이세요. 의제가 뭡니까? 왜냐면 그때 강선우 문제로 되게 김경 문제로 시끄러워서 네. 아우 내일 또 누군가 제명해야 될 사건이 터졌나 보다. 다들 이렇게 걱정을 가지고 갔는데 합당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황명선 최고위원은 누구 맘대로 합당 안 줘봐. 기자회견을 미뤄라. 안 돼. 9시 50분 회견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앉으시고 이거 취소해라. 일단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단일한 의견을 가지고 나가서 발표를 해야지. 우리 안에서 지금 이현주 최고, 강덕구 최고 이렇게 다 반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가서 하면 안 된다. 앉으라 했는데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를 기억하는 어떤 최고위원은 마치 윤석열 막 말하는데 계엄 선포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발언하는 분도 계세요.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대표로서는 당시 상황을 워워하고 좀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이 4주차 화요일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을 끌 이슈인가? 근데 라는 사실 거죠. 똑같은 비판을 최고위원들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거꾸로.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는 말인데 부부싸움을 하는 건 괜찮은데 부부싸움 소리가 담을 넘지는 말게 하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과 그 정청래 대표가 그래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잘못이다. 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고위원들 거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 토의를 거치기보다는 기자들 모아놓고 정청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그렇죠. 강력하게 공개적 반발을 했거든요.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그러니까 거죠. 내부적으로 아니 싸워요. 누구나 싸워요. 형제도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워요. 그리고 그 싸우면서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는 부분도 있고 싸우면서 아예 갈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정말로 싸우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차이예요. 근데 좀 내부적 다툼이 있었던 과정에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최고위원들은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네. 취재해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이 제일 민주당이 아픈 대목을 지적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달 동안 제가 이 합당 쭉 이제 3주차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신뢰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네, 지도부 안에서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들 보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떠드는 순간 이게 나가는데 그래서 극도로 극비리의 추진을 해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 또 최고위원들은 아니 그럼 우리는 핫바지야? 우리도 선출된 지도부인데 우리한테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지도부 안에서의 화합과 단결과 신뢰, 끈끈한 연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과정에서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인신공격성 발언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예, 표현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장 예민한 게 색깔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사회의 질곡을 해결하지 못한 채 80년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게 아직도 우리들의 가장 큰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범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뭐가 잘못인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거야.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절대로 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격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정치에. 그냥 죽일 듯이 달려붙어가지고 싸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 열이면 열 꼴배기 싫어 죽겠다.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지금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머리 뜯고 싸우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민심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극적인 말들로 서로 상처만 내는 그런 식의 공격이 매우 전 나쁘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의원님이 계셨는지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은 그 장 대표 같은 경우에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최고위원들도 자성을 하고 그분들도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의원들의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합당이 물거품되는 수순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지난주 일요일에 열렸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날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그 합당과 관련해가지고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여기서 지도부가 이제 반분이 됐죠. 강두구, 이현주, 황명성은 안 된다고 했고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은 하자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캐스팅 보트가 된 사람은 한병도 원내대표였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마도 정청래 대표도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병도 대표한테 이 기사가 사실이냐 네. 끝까지 확인을 안 해줘요. MC님 아시죠? 네, 보통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워낙 당내에서 뭐 초선, 재선, 삼선 뭐 그리고 또 중진에 이르기까지 당 내부가 이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불협화음 사실상 이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본질이 당권투쟁이고 당권투쟁 결합형 합당이라 이렇게 힘든 거야. 아, 당권 투쟁 결합형 합당이라 힘든 거다. 네, 만약에 당권 맞는 말씀이세요. 네, 당권 투쟁 결합 상품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없어. 근데 포스트 이재명이 누구야?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임기 8개월 차에 네.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니 내전적 상황이 되니 지지층이 각자 쫙 결집을 해버리고 의원들도 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규합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정청래 대표의 스킬이 매우 부족했던 거다. 너무 거칠었다. 이제 그 얘기는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거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브레이크를 건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무수석 출신이잖아요. 말씀대로 당권 투쟁 결합형이라는 게 정말 오늘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돌아다니는 게 보면은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는 누구의 뭐 얘기가 댓글이 돌았어요.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당권 투쟁 결합형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안 팔았어요. 저는 사실 그 밖을 처음 봤을 때 나름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아 그랬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 이슈까지 좀 사그라든 입장에서 제대로 된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지금 본인에 대항하는 세력들한테 한번 무릎을 꿇어버린 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 장악력을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님 네, 생각해 보면 이해찬 대표님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맞아요. 당권을 장악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주 짧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짧게 생각해봤는데 낮에 바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본인의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역사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8개월 만인가 왕자의 난이 생겨요.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이 생기죠.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부의 권력 다툼은 결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버원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열 누구 세자가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형제지간의 그렇죠. 고륙상전의 투쟁을 벌리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성이거든요. 속성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최고위원 쪽 그러니까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현상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 민주당 정체한테 뭐라 해야 될까 비난을 돌리기도 하고 대통령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 그게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지고 복구하는 그렇죠. 게 이 과정 하나하나도 일이에요. 대통령께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법을 해주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도 하고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너무 과열돼 있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나와 다른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터부시하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저놈은 그때부터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에 지금 정 변호사님 댓글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안 좋다는 거 알고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정말로 좀 나와 다른 의견도 듣고 아니 저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찬성하는 네네. 편인데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합당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합당 이야기하면 저놈은 어디서 왔네 저기서 왔네 누구 빠네 정말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댓글창 보면 사납죠.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흐름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취재해 보니까 B네. 더 취재해 보니까 C네. 가만 있어봐. 이거 다시 원래 A 다시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취재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리포트를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은
초지일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제가 보기엔 비판의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지금 5,500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고 응답자의 91%가 잘한 결정이다. 9%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는 점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